쇼펜하우어의 노후에 관한 명언 베스트 20. 100세 시대 모든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무실 때 조용하게 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목소리 녹음 속도도 조금 천천히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노후 명언 베스트 20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 젊음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젊음 자체를 행복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젊음은 에너지와 열정,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런 통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젊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젊음이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 시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미천과 같달까요? 젊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향해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지만 그 자체로 행복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은 나이와 무관한 것일 수 있겠죠. 젊은이도 노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은 시절엔 미래에 대한 꿈과 가능성이 행복의 원천이 된다면 노년에는 삶의 경험과 지혜가 더 깊은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우리가 젊음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거나 노년을 행복할 수 없는 시기로 여기는 편견에서 벗어날 것을 권유합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여기고 자신만의 행복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비록 젊음은 지나갔을지언정 우리에겐 여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명언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성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 인생의 전반부에는 건강을 희생하여 돈을 모으고 후반부에는 돈을 희생하여 건강을 되찾으려 한다. 이 명언은 우리의 인생에서 건강과 돈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어떻게 엇갈리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곤 합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식사도 거르면서까지 일에 매진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뤄둡니다. 운동할 시간도 건강히 먹을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건강이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죠. 그동안 번 돈을 이제는 건강을 되찾는 데 쏟아붓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사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병원도 자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애초에 젊었을 때부터 건강과 돈,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았어야 한다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신경 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명언은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젊어서 번 돈이 과연 늙어서 잃은 건강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돈과 건강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에게 삶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삶, 둘 다를 놓치지 않는 지혜. 이 명언은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 물질적 가치와 건강이라는 근원적 가치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3. 노년기는 인생의 캐리커처와 같다. 캐리커처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캐리커처는 만화 속 인물처럼 누군가의 특징을 과장되게 표현한 그림을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노년기가 마치 그런 캐리커처 같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 좀 더 과장되고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젊은 시절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상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반면 젊어서부터 인색하고 깍쟁이 같던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 더 구두쇠가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은 비단 성격뿐 아니라 습관이나 취향에서도 일어납니다. 평생 꾸준히 책을 읽어온 사람은 노년에도 여전히 독서를 즐기겠지만 젊어서부터 건강관리에 무심했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건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쇼펜하우어는 이 명언을 통해 젊은 시절의 모습이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늙어갈지는 젊은 날의 선택과 습관,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명언은 우리에게 젊은 시절부터 좋은 품성과 습관을 기를 것을 권합니다. 친절과 감사의 마음, 긍정적인 사고방식, 건강한 생활 습관 등 우리가 젊은 날 가꾼 이런 아름다운 자질들이 훗날 노년에 우리를 빛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먼 훗날의 내 모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 명언은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젊은 날부터 자신과 인생을 가꾸는 일임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4. 젊었을 때는 배움을, 나이 들어서는 이해를 추구한다. 이 명언은 우리의 인생에서 배움과 이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특히 학생 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우고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지식을 습득하죠. 이 시기엔 무엇이든 흡수하려는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대해, 인생에 대해 배울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조금씩 이해에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 배웠던 것들을 곱씹어보고 그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려 하죠. 단순히 많이 아는 것보다 적은 지식일지라도 그 본질을 꿰뚫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책을 열심히 읽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그 책들이 말하고자 했던 삶의 진리를 되새기게 됩니다. 젊은 날 여행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면 노년에는 그 경험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숙고하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결코 배움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는 시기라고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 명언은 우리에게 배움과 이해, 두 가지 모두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젊은 날에 열정적인 배움이 있었기에 노년에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해의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배움을 얻게 되죠.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시기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젊음의 에너지와 노년의 지혜,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죠. 이 명언은 우리에게 배움과 이해, 끝없는 여정을 즐기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나이 듦을 한탄하지 마라. 나이 들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곤 해요. 거울 속에 비친 백발과 주름을 보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나이 듦을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병이나 사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특권입니다. 인생을 길게 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젊은 날에는 알 수 없었던 인생의 깊이와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잖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힘든 점도 있을 겁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든가 외모가 달라진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변화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분인 거죠.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은 우리에게 나이 듦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가르쳐줘요. 늙는다고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나이 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는 누구나 유한합니다.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이 들어갈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한 곳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곧 우리가 살아있음을 의미하지요. 살아서 숨쉬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깨달음이 아닐까 싶네요. 6. 젊음은 인생의 시, 노년은 인생의 철학이다. 이 명언은 인생의 두 가지 중요한 시기, 젊음과 노년을 각각 시와 철학에 비유하고 있어요. 시라는 건 감정이 풍부하고 아름답고 열정적이잖아요. 마치 우리의 젊은 시절처럼 말이에요. 젊었을 때 우리는 사랑에 빠지고 꿈을 쫓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죠. 마치 아름다운 시구처럼 인생을 화려하게 수놓아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철학은 깊이 있는 사유와 지혜를 떠올리게 해요.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노력 같은 건 말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통찰력과 비슷합니다. 젊은 날의 격정은 사그라들지만 그 대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더 깊어지잖아요. 지나온 세월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사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명언을 통해 젊음과 노년, 두 시기 모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과 감성, 그리고 노년의 지혜와 통찰.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다른 시기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저 다른 것뿐이죠. 우리 인생에는 시의 순간도 있고 철학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깊이 있는 성찰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 명언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시기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젊음을 그리워하거나 다가올 노년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거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젊음의 시로 시작해 노년의 철학으로 완성되는 오직 나만의 인생 이야기 말이에요. 이 명언은 우리가 자신의 인생 예술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7. 젊은이는 미래를, 노인은 과거를 보며 산다. 이 명언은 젊은이와 노인이 인생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향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 경험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치 빈 캔버스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화가처럼 말이에요. 반면에 노인들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살아갑니다.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이루었던 업적들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는 거죠.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의미였는지 되새기고 교훈과 지혜를 얻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인들이 과거에만 사로잡혀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즐길 줄 알아요. 지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젊은이들이 겪는 고민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조언을 건네는 거예요. 이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하죠. 쇼펜하우어는 이 명언을 통해 우리 인생에는 미래를 향한 열정도 과거를 돌아보는 성찰도 모두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도전과 꿈, 그리고 노년의 지혜와 평안.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우리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미래를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주죠. 젊음의 열정으로 미래를 품고 노년의 지혜로 과거를 껴안는 것. 아마도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8. 노년기는 우리가 젊었을 때 꿈꾸던 모습의 실현이다. 이 명언은 우리의 노년이 젊은 시절에 뿌려놓은 씨앗의 결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 미래에 대한 많은 꿈과 계획을 세웁니다. 멋진 직업을 갖고 싶다든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든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죠.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선택하고 도전하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은 사실 그 젊은 날의 꿈과 노력이 실현된 것이라고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젊은 시절에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젊었을 때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습관을 들였다면 노년에도 비교적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젊은 날 나태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았다면 노년에 그에 따른 결과를 마주하게 되겠죠. 이는 비단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경제력, 정신적 만족감 등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젊은 날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연과 변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상당 부분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게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에요. 이 명언은 우리에게 젊은 날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훗날의 내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 미래를 위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동시에 이 명언은 우리가 지금의 노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지금의 나는 젊은 날 내가 꿈꾸던 모습 그 자체예요.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결실인 거죠. 젊음의 꿈이 노년의 현실이 되는 이 놀라운 인생의 여정.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성찰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만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명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 싶네요. 9.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적게 말한다. 이 명언은 나이 듦에 따라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와 깊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죠. 좋은 일, 슬픈 일, 힘든 일, 기쁜 일 등등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세상이 신기하고 흥분되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일들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예전처럼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속에서 삶의 본질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젊은 날에는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이 많아 보여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말의 무게와 영향력을 깨닫게 되면 점점 신중해집니다. 쓸데없는 말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들어 말수가 줄고 둔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가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적게 말할수록 더 깊이 있게 세상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이명언은 우리에게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주는 깊이와 무게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인생의 진실들 말이에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보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나이 듦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세월의 흔적이 곧 삶의 깊이가 될 수 있음을, 적은 말 속에 큰 지혜가 담길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 모두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를 이명언은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는 것 같아요. 10.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 이명언은 우리의 삶과 예술이라는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젊음의 시간은 언뜻 보면 무한할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찰나에 지나지 않지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술은 영원합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곤 하지요. 수백, 수천 년 전에 그려진 그림과 조각상, 쓰여진 시와 소설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술은 창작자의 삶은 짧아도 그들의 작품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살면서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진리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느끼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수록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예술 작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사랑, 지혜 같은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가치들 모두가 그러하겠지요. 세월 앞에 덧없이 사라지는 것들보다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남는 것들을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명언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합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특히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나온 세월의 깊이를 되새기고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나이인 만큼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를 향해 흘러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기보다 그 속에서 영원을 향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나이 듦을 아쉬워하기보다 그 깊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이명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 노년은 인생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막이다. 중요한 것은 막이 얼마나 길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연기했느냐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하나의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노년기는 이 인생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막과 같습니다. 이명언에서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년의 가치는 그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를 연극에 비유하자면 관객들이 배우의 연기 시간의 길이보다는 그 연기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년기에도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보다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더 의미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견해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종종 남은 시간에 대해 걱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그 시간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노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노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질과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12. 젊음은 텍스트요, 노년은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설이다. 쇼펜하우어가 젊음을 텍스트라고 표현한 것은 젊은 시절이 우리 인생의 주요 내용을 만들어가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실수도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합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이 모여 우리 인생이라는 책의 본문을 이룹니다. 반면 노년을 해설이라고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노년기는 젊은 시절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기라는 뜻이지요. 마치 책을 다 읽은 후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노년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 속에 담긴 교훈과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노년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단순히 쇠약해지는 시기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생의 경험을 종합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여겼죠. 이 명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젊음과 노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의 경험이 있어야 노년의 지혜도 가능하고 노년의 통찰이 있어야 젊은 시절의 경험도 더욱 의미를 갖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말씀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때문일 겁니다. 노년을 단순히 은퇴 후의 휴식기로만 여기지 말고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명언은 우리 모두에게 젊음과 노년, 그리고 전체적인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지금 쓰고 있는 인생의 텍스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해설을 덧붙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13. 인생의 황혼기에는 지성의 빛으로 삶을 비추어야 한다. 이 명언은 노년기를 바라보는 쇼펜하우어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황혼기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혼은 해가 지기 직전의 시간으로 어둠이 찾아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이 황혼에 비유함으로써 이 시기가 단순히 끝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혼이 지나면 어둠이 오듯 노년기에는 육체적 쇠약이나 활력의 감소 등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해법이 바로 지성의 빛입니다. 여기서 지성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성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라고 조언합니다. 즉, 노년에 이르러 신체적 능력이 줄어들더라도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노년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기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기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지성의 빛으로 비춰볼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명언은 노년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항상 지성과 지혜를 키우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이명언은 우리에게 노년을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그 시기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지혜를 줄 수 있는 귀중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다.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의지와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은 끝없는 욕구와 그로 인한 고통의 연속이라고 보았는데요. 이명언에서도 그러한 관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기에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육체적 쇠락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경지가 더욱 성숙해지는 시기가 바로 노년이라는 거지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초연과 자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년은 오히려 삶의 절정이 될 수 있다는 혁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를 돌아볼 때도 이명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넘어 노년의 정신적 자유와 초월성에 주목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5. 인생의 가을에는 봄에 심은 것을 거두어들인다. 이명언은 계절의 순환에 빗대어 인생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자연과 계절의 이미지를 활용한 비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는 청년기를 인생의 봄에, 노년기를 가을에 대응시키면서 흥미로운 통찰을 전해주고 있지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젊은 시절의 노력과 경험이 노년의 결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노년을 맞이하게 될지는 젊은 날의 삶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이는 단기적 안목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결실인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 날의 땀과 정진이 필수적이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인생 전체를 꿰뚫어보는 통찰을 자연의 순리에 빗대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 고통은 개를 짖게 하고 사고는 사람을 말하게 한다. 그리고 나이는 둘 다 조용히 만든다. 이명언에는 고통과 사색 그리고 노화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깊은 사유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인생의 본질로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사유와 관조를 통해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개가 고통 때문에 짖는 것처럼 인간 또한 삶의 고난 앞에서 번뇌하고 방황하지만 사유의 힘으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육체의 고통과 내면의 동요가 점차 가라앉아 고요해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노년의 경지에서는 현자적 평온과 담담함이 깃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젊은 날의 격정과 아픔이 연륜의 무게를 얹어 잦아들고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고통과 번뇌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명언은 나이 들음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내적 평온과 초월의 지혜를 향해 나아갈 것을 권유하는 듯합니다. 17.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정열과 흥분을 기억하는 것은 노년의 특권이다. 쇼펜하우어는 기억과 회상을 중요하게 여긴 철학자였습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이자 정신적 양식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명언에서도 그러한 그의 사유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노년에게는 젊은 날의 열정과 황홀경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 즉 추억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청춘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분명 소중한 일이 될 거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 속에 묻힌 찬란한 순간들을 기억하는 일. 그것은 단순한 노스텔지어를 넘어 지나온 삶을 응축하고 앞으로의 삶에 지혜를 더하는 고귀한 작업이 아닐까요? 우리가 젊음을 추억하는 일 또한 이런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추억의 선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이명언은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는 듯합니다. 18. 노년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고요한 관조의 시기다. 쇼펜하우어는 개인을 넘어선 보편적 관점,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관조의 정신을 중시했던 사상가였습니다. 이 명언 속에도 관조하는 정신의 경지를 노년과 연결짓는 그의 사유가 엿보이는데요. 노년에는 환희와 절망, 욕망과 실망 등 인생의 진폭이 줄어들고 차분한 응시의 시선이 깃든다는 것이지요. 이는 노년이 감정의 동요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인생의 고락을 겪으며 마음이 깊어지고 욕심을 내려놓은 만큼 담담한 시선으로 만물을 관조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관조란 주관적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철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년은 관조의 정신이 깃든 시기라 할 수 있겠지요.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안. 그것이 바로 노년이 지닌 고귀한 정신적 경지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는 노년의 시간을 단순히 무료하고 공허한 것으로 여기는 세간의 편견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고요한 관조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깊은 의미와 만남을 향유할 수 있기에 노년은 결코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생의 진실과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이 명언은 노년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19. 늙는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젊음을 그리워하기보다 삶 자체에 감사해야 한다. 이 명언은 늙어감을 바라보는 쇼펜하우어의 긍정적 시선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흔히들 노화를 상실과 쇠퇴의 과정으로만 여기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여전히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나이 든다는 것, 세월의 흔적이 깃든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늙어감을 한탄하기보다는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 명언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간 젊음을 아쉬워하기보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숨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노년의 삶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깨달음. 이 명언은 우리가 늙어감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힘을 주는 듯합니다. 20. 인생은 뒤로 갈수록 더 나아진다. 가장 즐거운 시간은 늘 마지막에 온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깊이가 응축된 이 명언은 노년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은 젊은 시절이 절정이고 노년으로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걷는 것으로 여겨지곤 하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나아지고 충만해진다고 역설합니다. 노년이야말로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절정에 달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매우 도발적이고 역동적인 시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 쇼펜하우어에게 노년이란 지혜와 관조, 초월과 자유의 경지에 다다른 시기였습니다.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경지, 욕심과 근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선사하는 고귀한 즐거움이자 축복이라는 거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만끽할 수 있게 된다는 통찰. 그것은 우리가 늙어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들이 결코 황폐하지 않으며 오히려 삶의 절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으로 쇼펜하우어의 노년에 대한 명언 20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유 속에서 우리는 노년을 바라보는 새롭고 깊이 있는 시선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노화를 쇠락의 과정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혜와 자유 그리고 관조와 초월의 경지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바라보았지요. 노년의 고통과 상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통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늙어감을 두려워하거나 젊음에 연연하기보다 노년의 시간을 삶의 또 다른 꽃이 피어나는 계절로 맞이할 수 있기를.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은 우리 모두가 노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노후 명언 관련 영상과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가까운 지인께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평화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100세 시대 모든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무실 때 조용하게 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목소리 녹음 속도도 조금 천천히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노후 명언 베스트 20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 젊음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젊음 자체를 행복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젊음은 에너지와 열정,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런 통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젊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젊음이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 시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미천과 같달까요? 젊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향해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지만 그 자체로 행복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은 나이와 무관한 것일 수 있겠죠. 젊은이도 노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은 시절엔 미래에 대한 꿈과 가능성이 행복의 원천이 된다면 노년에는 삶의 경험과 지혜가 더 깊은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우리가 젊음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거나 노년을 행복할 수 없는 시기로 여기는 편견에서 벗어날 것을 권유합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여기고 자신만의 행복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비록 젊음은 지나갔을지언정 우리에겐 여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명언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성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 인생의 전반부에는 건강을 희생하여 돈을 모으고 후반부에는 돈을 희생하여 건강을 되찾으려 한다. 이 명언은 우리의 인생에서 건강과 돈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어떻게 엇갈리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곤 합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식사도 거르면서까지 일에 매진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뤄둡니다. 운동할 시간도 건강히 먹을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건강이 소중함을 절감하게 되죠. 그동안 번 돈을 이제는 건강을 되찾는 데 쏟아붓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사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병원도 자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애초에 젊었을 때부터 건강과 돈,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았어야 한다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신경 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명언은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젊어서 번 돈이 과연 늙어서 잃은 건강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돈과 건강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에게 삶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삶, 둘 다를 놓치지 않는 지혜. 이 명언은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 물질적 가치와 건강이라는 근원적 가치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3. 노년기는 인생의 캐리커처와 같다. 캐리커처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캐리커처는 만화 속 인물처럼 누군가의 특징을 과장되게 표현한 그림을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노년기가 마치 그런 캐리커처 같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 좀 더 과장되고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젊은 시절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상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반면 젊어서부터 인색하고 깍쟁이 같던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 더 구두쇠가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은 비단 성격뿐 아니라 습관이나 취향에서도 일어납니다. 평생 꾸준히 책을 읽어온 사람은 노년에도 여전히 독서를 즐기겠지만 젊어서부터 건강관리에 무심했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건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쇼펜하우어는 이 명언을 통해 젊은 시절의 모습이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늙어갈지는 젊은 날의 선택과 습관,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명언은 우리에게 젊은 시절부터 좋은 품성과 습관을 기를 것을 권합니다. 친절과 감사의 마음, 긍정적인 사고방식, 건강한 생활 습관 등 우리가 젊은 날 가꾼 이런 아름다운 자질들이 훗날 노년에 우리를 빛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먼 훗날의 내 모습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 명언은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젊은 날부터 자신과 인생을 가꾸는 일임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4. 젊었을 때는 배움을, 나이 들어서는 이해를 추구한다. 이 명언은 우리의 인생에서 배움과 이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특히 학생 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우고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지식을 습득하죠. 이 시기엔 무엇이든 흡수하려는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대해, 인생에 대해 배울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조금씩 이해에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 배웠던 것들을 곱씹어보고 그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려 하죠. 단순히 많이 아는 것보다 적은 지식일지라도 그 본질을 꿰뚫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책을 열심히 읽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그 책들이 말하고자 했던 삶의 진리를 되새기게 됩니다.
젊은 날 여행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면 노년에는 그 경험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숙고하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결코 배움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는 시기라고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 명언은 우리에게 배움과 이해, 두 가지 모두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젊은 날에 열정적인 배움이 있었기에 노년에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해의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배움을 얻게 되죠.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시기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젊음의 에너지와 노년의 지혜,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죠. 이 명언은 우리에게 배움과 이해, 끝없는 여정을 즐기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나이 듦을 한탄하지 마라. 나이 들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곤 해요. 거울 속에 비친 백발과 주름을 보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나이 듦을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병이나 사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특권입니다. 인생을 길게 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젊은 날에는 알 수 없었던 인생의 깊이와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잖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힘든 점도 있을 겁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든가 외모가 달라진다든가 하는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변화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나이 듦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부분인 거죠.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은 우리에게 나이 듦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가르쳐줘요. 늙는다고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나이 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는 누구나 유한합니다.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이 들어갈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한 곳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곧 우리가 살아있음을 의미하지요. 살아서 숨쉬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깨달음이 아닐까 싶네요. 6. 젊음은 인생의 시, 노년은 인생의 철학이다. 이 명언은 인생의 두 가지 중요한 시기, 젊음과 노년을 각각 시와 철학에 비유하고 있어요. 시라는 건 감정이 풍부하고 아름답고 열정적이잖아요. 마치 우리의 젊은 시절처럼 말이에요. 젊었을 때 우리는 사랑에 빠지고 꿈을 쫓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죠. 마치 아름다운 시구처럼 인생을 화려하게 수놓아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철학은 깊이 있는 사유와 지혜를 떠올리게 해요.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노력 같은 건 말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통찰력과 비슷합니다. 젊은 날의 격정은 사그라들지만 그 대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더 깊어지잖아요. 지나온 세월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사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명언을 통해 젊음과 노년, 두 시기 모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열정과 감성, 그리고 노년의 지혜와 통찰.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다른 시기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저 다른 것뿐이죠. 우리 인생에는 시의 순간도 있고 철학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깊이 있는 성찰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명헌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시기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젊음을 그리워하거나 다가올 노년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거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젊음의 시로 시작해 노년의 철학으로 완성되는 오직 나만의 인생 이야기 말이에요. 이명헌은 우리가 자신의 인생 예술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7. 젊은이는 미래를, 노인은 과거를 보며 산다. 이명헌은 젊은이와 노인이 인생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향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 경험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치 빈 캔버스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화가처럼 말이에요. 반면에 노인들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살아갑니다.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이루었던 업적들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는 거죠.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의미였는지 되새기고 교훈과 지혜를 얻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인들이 과거에만 사로잡혀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즐길 줄 알아요. 지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젊은이들이 겪는 고민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조언을 건네는 거예요. 이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하죠. 쇼펜하우어는 이명헌을 통해 우리 인생에는 미래를 향한 열정도 과거를 돌아보는 성찰도 모두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도전과 꿈, 그리고 노년의 지혜와 평안.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우리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미래를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주죠. 젊음의 열정으로 미래를 품고 노년의 지혜로 과거를 껴안는 것. 아마도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8. 노년기는 우리가 젊었을 때 꿈꾸던 모습의 실현이다. 이명헌은 우리의 노년이 젊은 시절에 뿌려놓은 씨앗의 결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 미래에 대한 많은 꿈과 계획을 세웁니다. 멋진 직업을 갖고 싶다든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든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죠.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선택하고 도전하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은 사실 그 젊은 날의 꿈과 노력이 실현된 것이라고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젊은 시절에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젊었을 때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습관을 들였다면 노년에도 비교적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젊은 날 나태하고 무책임한 삶을 살았다면 노년에 그에 따른 결과를 마주하게 되겠죠. 이는 비단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경제력, 정신적 만족감 등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젊은 날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인생에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연과 변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상당 부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게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에요. 이명헌은 우리에게 젊은 날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훗날의 내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 미래를 위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동시에 이명언은 우리가 지금의 노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지금의 나는 젊은 날 내가 꿈꾸던 모습 그 자체예요.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결실인 거죠. 젊음의 꿈이 노년의 현실이 되는 이 놀라운 인생의 여정.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성찰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만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명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 싶네요. 9.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적게 말한다. 이명언은 나이 듦에 따라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와 깊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죠. 좋은 일, 슬픈 일, 힘든 일, 기쁜 일 등등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세상이 신기하고 흥분되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일들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예전처럼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속에서 삶의 본질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또한 젊은 날에는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이 많아 보여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말의 무게와 영향력을 깨닫게 되면 점점 신중해집니다. 쓸데없는 말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들어 말수가 줄고 둔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가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적게 말할수록 더 깊이 있게 세상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이명언은 우리에게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주는 깊이와 무게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인생의 진실들 말이에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보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우리로 하여금 나이 듦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세월의 흔적이 곧 삶의 깊이가 될 수 있음을, 적은 말 속에 큰 지혜가 담길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 모두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를 이명언은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는 것 같아요. 10.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 이명언은 우리의 삶과 예술이라는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젊음의 시간은 언뜻 보면 무한할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찰나에 지나지 않지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술은 영원합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곤 하지요. 수백, 수천 년 전에 그려진 그림과 조각상, 쓰여진 시와 소설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술은 창작자의 삶은 짧아도 그들의 작품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쉬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살면서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진리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느끼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수록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예술 작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사랑, 지혜 같은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가치들 모두가 그러하겠지요. 세월 앞에 덧없이 사라지는 것들보다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남는 것들을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합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특히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나온 세월의 깊이를 되새기고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나이인 만큼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를 향해 흘러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기보다 그 속에서 영원을 향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나이 듦을 아쉬워하기보다 그 깊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이 명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 노년은 인생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막이다. 중요한 것은 막이 얼마나 길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연기했느냐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하나의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노년기는 이 인생이라는 연극의 마지막 막과 같습니다. 이 명언에서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년의 가치는 그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를 연극에 비유하자면 관객들이 배우의 연기 시간의 길이보다는 그 연기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년기에도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보다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더 의미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견해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종종 남은 시간에 대해 걱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그 시간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노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노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질과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할 때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12. 젊음은 텍스트요. 노년은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설이다. 쇼펜하우어가 젊음을 텍스트라고 표현한 것은 젊은 시절이 우리 인생의 주요 내용을 만들어가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실수도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합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이 모여 우리 인생이라는 책의 본문을 이룹니다. 반면 노년을 해설이라고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노년기는 젊은 시절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기라는 뜻이지요. 마치 책을 다 읽은 후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노년에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 속에 담긴 교훈과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노년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단순히 쇠약해지는 시기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생의 경험을 종합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여겼죠. 이 명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젊음과 노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의 경험이 있어야 노년의 지혜도 가능하고 노년의 통찰이 있어야 젊은 시절의 경험도 더욱 의미를 갖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말씀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때문일 겁니다. 노년을 단순히 은퇴 후의 휴식기로만 여기지 말고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명언은 우리 모두에게 젊음과 노년, 그리고 전체적인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지금 쓰고 있는 인생의 텍스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해설을 덧붙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13. 인생의 황혼기에는 지성의 빛으로 삶을 비추어야 한다. 이 명언은 노년기를 바라보는 쇼펜하우어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황혼기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혼은 해가 지기 직전의 시간으로, 어둠이 찾아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이 황혼에 비유함으로써 이 시기가 단순히 끝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혼이 지나면 어둠이 오듯 노년기에는 육체적 쇠약이나 활력의 감소 등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해법이 바로 지성의 빛입니다. 여기서 지성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성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라고 조언합니다. 즉, 노년에 이르러 신체적 능력이 줄어들더라도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노년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기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의미를 더욱 깊이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기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지성의 빛으로 비춰볼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명언은 노년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항상 지성과 지혜를 키우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은 우리에게 노년을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그 시기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지혜를 줄 수 있는 귀중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다.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의지와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은 끝없는 욕구와 그로 인한 고통의 연속이라고 보았는데요. 이 명언에서도 그러한 관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기에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육체적 쇠락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경지가 더욱 성숙해지는 시기가 바로 노년이라는 거지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초연과 자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년은 오히려 삶의 절정이 될 수 있다는 혁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를 돌아볼 때도 이 명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넘어 노년의 정신적 자유와 초월성에 주목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5. 인생의 가을에는 봄에 심은 것을 거두어들인다. 이 명언은 계절의 순환에 빗대어 인생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자연과 계절의 이미지를 활용한 비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는 청년기를 인생의 봄에, 노년기를 가을에 대응시키면서 흥미로운 통찰을 전해주고 있지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젊은 시절의 노력과 경험이 노년의 결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노년을 맞이하게 될지는 젊은 날의 삶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이는 단기적 안목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결실인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 날의 땀과 정진이 필수적이라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인생 전체를 꿰뚫어보는 통찰을 자연의 순리에 빗대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 고통은 개를 짖게 하고 사고는 사람을 말하게 한다. 그리고 나이는 둘 다 조용히 만든다. 이 명언에는 고통과 사색 그리고 노화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깊은 사유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인생의 본질로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사유와 관조를 통해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개가 고통 때문에 짖는 것처럼 인간 또한 삶의 고난 앞에서 번뇌하고 방황하지만 사유의 힘으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육체의 고통과 내면의 동요가 점차 가라앉아 고요해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노년의 경지에서는 현자적 평온과 담담함이 깃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젊은 날의 격정과 아픔이 연륜의 무게를 얹어 잦아들고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고통과 번뇌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명언은 나이 들음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내적 평온과 초월의 지혜를 향해 나아갈 것을 권유하는 듯합니다. 17.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정열과 흥분을 기억하는 것은 노년의 특권이다. 쇼펜하우어는 기억과 회상을 중요하게 여긴 철학자였습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이자 정신적 양식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 명언에서도 그러한 그의 사유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노년에게는 젊은 날의 열정과 황홀경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 즉 추억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청춘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분명 소중한 일이 될 거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 속에 묻힌 찬란한 순간들을 기억하는 일. 그것은 단순한 노스텔지어를 넘어 지나온 삶을 응축하고 앞으로의 삶에 지혜를 더하는 고귀한 작업이 아닐까요? 우리가 젊음을 추억하는 일 또한 이런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추억의 선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이 명언은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는 듯합니다. 18. 노년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고요한 관조의 시기다. 쇼펜하우어는 개인을 넘어선 보편적 관점,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관조의 정신을 중시했던 사상가였습니다. 이 명언 속에도 관조하는 정신의 경지를 노년과 연결짓는 그의 사유가 엿보이는데요. 노년에는 환희와 절망, 욕망과 실망 등 인생의 진폭이 줄어들고 차분한 응시의 시선이 깃든다는 것이지요. 이는 노년이 감정의 동요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인생의 고락을 겪으며 마음이 깊어지고 욕심을 내려놓은 만큼 담담한 시선으로 만물을 관조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관조란 주관적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철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년은 관조의 정신이 깃든 시기라 할 수 있겠지요.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해안. 그것이 바로 노년이 지닌 고귀한 정신적 경지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는 노년의 시간을 단순히 무료하고 공허한 것으로 여기는 세간의 편견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고요한 관조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깊은 의미와 만남을 향유할 수 있기에 노년은 결코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생의 진실과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이 명언은 노년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19. 늙는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젊음을 그리워하기보다 삶 자체에 감사해야 한다. 이 명언은 늙어감을 바라보는 쇼펜하우어의 긍정적 시선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흔히들 노화를 상실과 쇠퇴의 과정으로만 여기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여전히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나이 든다는 것, 세월의 흔적이 깃든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늙어감을 한탄하기보다는 살아있음, 그 자체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 명언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간 젊음을 아쉬워하기보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숨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노년의 삶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깨달음. 이 명언은 우리가 늙어감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힘을 주는 듯합니다. 20. 인생은 뒤로 갈수록 더 나아진다. 가장 즐거운 시간은 늘 마지막에 온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깊이가 응축된 이 명언은 노년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은 젊은 시절이 절정이고 노년으로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걷는 것으로 여겨지곤 하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나아지고 충만해진다고 역설합니다. 노년이야말로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절정에 달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매우 도발적이고 역동적인 시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 쇼펜하우어에게 노년이란 지혜와 관조, 초월과 자유의 경지에 다다른 시기였습니다.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경지, 욕심과 근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선사하는 고귀한 즐거움이자 축복이라는 거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만끽할 수 있게 된다는 통찰. 그것은 우리가 늙어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들이 결코 황폐하지 않으며 오히려 삶의 절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으로 쇼펜하우어의 노년에 대한 명언 20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유 속에서 우리는 노년을 바라보는 새롭고 깊이 있는 시선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노화를 쇠락의 과정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혜와 자유 그리고 관조와 초월의 경지로 나아가는 여정으로 바라보았지요. 노년의 고통과 상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통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늙어감을 두려워하거나 젊음에 연연하기보다 노년의 시간을 삶의 또 다른 꽃이 피어나는 계절로 맞이할 수 있기를.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은 우리 모두가 노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노후 명언 관련 영상과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가까운 지인께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평화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세요.